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영필입니다. 어제 4.15 총선이 끝났죠. 코로나19 속에서도 치러진 이 총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아주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이렇게 침착하게 이 총선에 임하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면서 세계가 상당히 관심 있게 봤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민주당 또 더불어민주당 압도적인 승리를 했죠. 총선 180석 갖고 300명 국회의원 중에 180석이니까 가반수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시끄러서 100석도 안 돼서 지금 참패를 당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참 국민의 힘이 여론이 좀 무섭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뭔가 이 전국이 많이 바뀌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위기 시기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하라고 이 국민들의 힘을 집권 여당 쪽에 또 문재인 대통령 쪽에 힘을 좀 몰아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걸로 통해서 상당히 이제는 한국 사회 이 코로나19도 상당히 커다란 이 어떤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그런 요소에 있는데요. 이번 총선을 놓고 봤을 때도 한국 사회에 이제는 상당한 또 변화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은 저희 동포세계신문 397호 네, 397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아침에 나온 신문인데요. 이게 어제 편집 마무리를 해가지고 사실 이번 4.15 총선과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많이 게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소식들을 또 이렇게 잘 또 종이 신문에 한데 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설에 4.15 총선과 이 중국 동포 이 관전평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신문사에서 사설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주요 내용 일면에 보시면은요. 일면에 보면은 사람 차별 말라 이주미 시민사회가 반발을 했다. 이 코로나19 재난 대책을 놓고 이렇게 반발을 했다라는 것을 일명 머릿기사로 게재를 했습니다. 지금 주요하게는 이제 경기도가 재난 기본 소득을 그 외국인만 제외하고 전체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1인당 7만원씩 지급을 해주겠다. 그나마 이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도 이렇게 재난 기본 소득을 지원해주는 그런 곳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은 배제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코로나19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 이제 비판들이 좀 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주민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대유행의 시대에 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모두 같이 다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영주권자들 이민자에게도 재난기본 소득을 지급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 이유는 다 같이 이 주민으로서 세금도 다 내고 있고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차별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19 사증 면제 등 조치 알림 뭐 이런 소식
2면에 있고요. 3면에는 이제 정인갑 교수님, 이게 많은 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정인갑 교수님하고 얘기한 거, 왜 중국 동포와 코로나19 확진자가 왜 거의 없었나, 이거를 또 많이 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시 전국 최초 외국인 주민 긴급 재난생활 안정금을 지원을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사람 가리는 코로나19 대책을 비판한다라는 그런 거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는 이제 중앙신용정보, 못 받은 돈이 있으신 분들, 이 중앙신용정보에 좀 문의를 하시면은,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상담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또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동포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앙신용정보 측에서 홍보차 광고도 게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앙신용정보, 이 신용정보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거를 좀 이렇게 질의응답식으로 또 상세하게 게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는 중국 동포 문인이죠. 이 최사만 선생님이 한국 언론에 대한 엷은 생각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칼럼을 게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면에는 외국인 및 재동포도 장애인 등록 가능한가요? 그 유튜브 방송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을 그냥 지면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서부터 절차, 그리고 이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2, 그러니까 재외동포하고 영주권자,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등이 이제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또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8면, 8면은 이제 사설인데요. 4.15 총선과 중국동포 관전평, 요거를 제가 소개 후 여러분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면은 연명 코미디언 김명식 선생이 나의 짧은 생각이라고 그 미스트 트롯 이 방송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느낀 감회를 짧은 글로 이렇게 올려서 이제 채팅방에 게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 또 제가 이렇게 노트북을 열며 글을 썼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앞서 소개를 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한중 마스크 외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도 중국이 어려울 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해서 중국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거를 튀었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수망상조, 동주공제, 라고 서로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그리고 우리는 같은 배를 탄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화답을 해주면서 한국이 코로나19로 또 한창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렇게 마스크라든가 방역 물품을 지원을 해줘서 서로 상호 도움을 주는 그런 모양새를 녔다. 그래서 한중 마스크 외교다 그랬는데요. 그거를 이런 그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한중 지방정부 간에 어떤 서로 교류가 있었는지를 또 이렇게 율자별로 제가 또 정리해서 쭉 게재를 했습니다. 14면에는 제가 어제 수요 종합 주간 소식으로 했죠. 이 4월 9일날 부산 거기에서 하수구 맨홀 사고로 이 중국 동포 노동자 3명이 사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과거에 또 이렇게 동포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시다가 사망했던 그런 사건들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보게 됐는데요. 이번에 이 부산 하수구 맨홀 사고는
우리 중국 동포만 3분이 사망을 했는데, 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명이 이제 위험에 처하자 나머지 2명이 구조를 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또 이렇게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가스 유출 상당히 좀 조금만 신경만 썼으면은 좀 이렇게 반동면도 쓰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동료가 함께 일하는 동료가 위급한 상황을 처하다 보니까 그를 빨리 끄집어내서 구조를 하려고 하다가 같이 이렇게 안타깝게 사망을 했다는 그런 거를 저녁에 제가 또 확인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15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설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같이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설 4.15 총선과 중국 동포 관전평.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코로나19 초비상 사태를 맞는 가운데에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때문에 거리 유세도 활기를 찾지 못하고, 또한 선거 전 각종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 활동들도 주춤한 가운데 소위 방콕 선거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는 유튜브가 선거 정보를 공유하는 주요 매개체로 떠오르면서 보수와 진보, 양 진영 간의 편가르기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것 같다. 중국 동포에 대해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주목된 현상은 지난 2월 말 극우 사이트에서 촉발된 어느 조선족의 고백이다. 이 코로나19 대응책을 놓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격론을 벌였다. 그때 갑자기 문 대통령을 옹호하는 청원글에 100만 명이 넘는 동의가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지자 어느 조선족의 고백이 신빙성이 더해져 이 조선족 게이트, 차이나 게이트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중국 동포 사회도 다양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 단체들에 의해서 어느 쪽 편이라고 집단적 편 가르기를 당하고 혐오 대상으로 공격을 받은 것이다. 중국 동포들도 한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한국 정치를 좀 안다. 한국 정치를 놓고 왈가왈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때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TV 앞에서 논쟁을 벌이는 모습도 보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느 특정 정당 인물만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이다. 저마다 이 사리 판단을 해보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들은 2010년대 이후 급속히 늘어 현재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2016년 20대 총선 때로 가보자. 2012년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현 보수 야당이죠. 그때 당시에는 좀 박근혜 대표였고요. 이 새누리당은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을 다문화 비례대표로 내세워 최초로 외국 국적 출신 국회의원을 탄생시켰다. 이 여파로 중국 동포들은 외국 국적 출신으로 가장 많은 유권자군을 형성하고 있는 이 중국 동포 중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는 바람이 커졌고, 이후 정치단체 결성 움직임도 눈에 띄게 늘었다. 그래서 이 산악회를 만들기도 하였고, 또 유권자 연맹도 만들고, 또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실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이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신청을 한 기화 조선족이 공식적으로 5명, 비공식적으로 10여 명에 이르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나 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이 중국 동포 대다수는 누가 뭐 때문에
비례대표 신청을 하였는지 잘 몰랐다는 점이다. 당에서 뽑아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시기랄까. 네, 2016년도 20대 국회의원 총선 때는 이 중국 동포, 귀화한 중국 동포들이 이 비례대표 신청을 뭐 공식적으로 한 5명, 많게는 한 10명 정도가 신청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뭐 때문에 이 비례대표 신청을 했는지 사실 중국 동포 사회는 잘 몰랐다는 점을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중국 동포 출신 국회의원이 필요한가? 이 물음에 대해서 제한 중국 동포 80만 명을 고려해 본다면 최소한 2명 정도는 나와야 한다는 계산이 선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중국 동포에 대한 편견과 경계심이 높기 때문에 도전을 해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중국 동포 사회 내에서도 동포를 대표해서 국회의원에 될 만한 인물이 있냐고 물으면 딱히 누구라고 지목해 말하지 못한다. 눈에 차는 인물이 없다고 말한다. 표면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도 에이, 그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말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지지하고 나서면서 정당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중국 동포들로부터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압되고 나서 조기에, 그러니까 2018년도죠. 18년도에 5월 19일 날 조기 대선이 있었죠.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출마를 했고, 그때 이제는 중국 동포 단체라 이런 데는 연합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선언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포사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또 한국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중국 동포 단체들, 그리고 귀화한 중국 동포들이 또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정당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요번에 그냥 올해 20년이죠. 올해 이 총선 때에도 꼭 이 중국 동포 출신 중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한 명쯤은 배출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또 여론도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목적 의식을 갖고 또 열심히 했었지만은 제가 이 사설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 중국 동포들로부터 이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4.15 총선과 이 중국 동포 사회를 이렇게 관명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된다. 다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상황이 최선이 아니라 생각한다면 제한 중국 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한다. 중국 동포들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목소리가 커야 하고 뭉쳐야 한다고 말들은 하지만 단체 간 연대도 뜻대로 잘 안되고 뒷말만 무성이 남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중국 동포들 간의 사회적 결속, 공감대 형성, 비전 공유,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잘 다져나가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다. 네, 이 사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국 동포 사회가 다시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배출하고 또 정치적 어떤 신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중국 동포 사회 전반적으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나가던 비전에 대한 이런 어떤 공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필요하죠. 그리고 뭐 단체들 간의 어떤 결속력이라든가 연대의식도 좀 높이고,
그리고 중국 동포 분들도 나름대로 이런 정치적, 그러니까 중국 동포 사회가 어떻게 나갈 것이고 무엇을 바랄 것이고 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에 우리가 힘을 실어줄 것인지 나름대로 이런 이제 안목들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중국 동포들 간의 사회적 결속, 또 공감대 형성, 비전 공유, 또 한국 사회에서의 중국 동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이런 어떤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다져나가는 그런 노력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점을 이렇게 좀 사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코로나19도 물론 저는 뭐 세계적인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은 국내에서는 이 4.15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쨌든 현 정부의 여당에 힘을 몰아줬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코로나19 대책을 펼쳐 나갈 거라고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기에 안정세를 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해서 이 중국 동포 사회가 보여준 정말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아주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에서도 이 중국 동포에 대한 그런 이미지라든가 또 다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오늘 이 동포세계신문 4월을 한 달에 한 번씩 나왔는데 397호가 또 이렇게 발행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저는 요거를 각 중국 식품점이라든가 이런 데 또 이렇게 좀 배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문을 좀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그런 데 가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거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동포세계신문 이렇게 지면으로 발행되는 거, 요즘 뭐 지면 신문이 동포들에게는 잘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면 신문이 우리 동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또 분위기와 이런 거를 또 한데 모아서 전달하는 사회적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지원을 또 지지를 해 주십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방송도 지금 보니까 한 4,000명 선이 넘었고 또 서서히 이제 구독자 수도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또 이렇게 지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동포분들이 바라는 그런 목소리도 내면서 또 정책적으로나 이런 데 좀 힘을 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분발을 한다는 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의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이었습니다.